켄간 아슈라 외전인 제로의 스토리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교살왕. 천재 격투가 교살왕 이마이는 학교에 가기 전부터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동생이 이마이를 깨우러 오며 형의 목표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마이는 들리지 않는 것인지 운동했더니 배가 고프다며 동생에게 밥을 먹자 말하는데요. 그리고 이마이와 동생은 밥을 먹으며 TV의 한 격투 장면을 보게 됩니다. TV의 격투기 얘기가 나오자 동생은 이마이에게 격투기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이마이는 자신은 보는 쪽이라며 능구렁이처럼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생은 최근 이마이가 이상한 걸 느낀 것인지 요즘 뭐라는 거냐고 묻지만 크게 의심을 하지는 않네요. 2. 구라. 3년 전 양아치로 지내던 이마이를 알던 동생은 뭔가 비밀로 하고 있는 걸 눈치를 채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 크게 파헤쳐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마이는 학교를 등교하는데요. 이마이는 학교에서 오쿠보가 보이는 격투 아로나 잡지를 보며 아로나 선수의 동영상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선수의 분석을 친구들에게 말해주며 자신은 보는 것보다 이놈과 싸워보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이마이의 쌉소리에 정적이 흐르며 친구들은 농담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소녀는 이마이를 보고 의외로 귀여운 얼굴에 근육이 있다 생각하네요. 3. 센파이. 학교를 마친 이마이는 친구들과 학교를 나오는데요. 학교에 주차된 고급차에서 이마이의 센파이가 나오며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다고 하고 잠시 어울려달라 말합니다. 친구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안 들키게 해달라는 이마이의 말에 센파이는 미안하다며 오늘 재미있는 이벤트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도착한 곳은 격투기 체육관이었으며 여기에는 오늘 아침 잡지에서 본 아로나 선수가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벙쪄버린 이마이에게 아로나는 인사를 하며 이마이는 광팬이라며 인사를 나누네요. 4. 선물. 센파이는 이마이에게 스파링을 해서 어울려주라 말하는데요. 그것이 오늘 준비한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마이는 신나서 센파이를 끌어안으며 아로나는 얼탱이가 없는지 웃고 있는데요. 이마이에게 선물을 준비한 센파이는 이마이를 만나기 전 아로나에게 거금을 주며 고등학생과 스파링을 해주고 이긴다면 5배를 더 준다고 얘기하였었습니다. 아로나는 부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스폰서의 말에 복종해야지라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정중히 부숴버려준다며 이마이와 싸울 준비를 합니다. 5. 확신. 승리를 확신하고 스파링하는 아로나와 이마이의 스파링이 시작되는데요. 이마이는 아로나의 펀치를 가볍게 피해내며 엎어치기를 해버립니다. 깜짝 놀란 아로나를 보며 이마이는 계속하자며 웃고 있는데요. 빠기친 아로나가 브라질리언 킥을 날리나 이마이는 모두 피해버리며 백초크를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암트라이앵글과 암바등 서브미션을 계속 걸어버리며 굴욕을 줘버리는데요. 즐거워 보이는 표정으로 이마이는 아로나를 압도하며 스파링은 마무리됩니다. 이마이는 정말 즐거웠다며 샤워를 하러 가버리는데요. 그리고 아로나는 내가 저놈의 연습 상대였던 거냐며 묻자 센파이는 이마이는 뒤쪽에 전장 격투가라 얘기합니다. 네 덕분에 이마이가 감을 잡았다며 돈을 더 얹어주고 충격을 받은 아로나는 다음날 은퇴를 표명하였네요. 6. 열정. 동남아시아 타이 왕국의 가오랑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가오랑은 한 남자에게 거슬리게 하지 말고 저리 좀 가라 얘기합니다. 미친 기압으로 불타오른다며 사파잉은 밥 먹는 가오랑 앞에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과거 무에타이 경기에서 가오랑이 판정승으로 이겼던 적이 있었으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파잉은 그 뒤로 가오랑을 쫓아다니며 재대결을 신청하고 있었습니다. 가오랑은 너를 피해 고층으로 이사했는데 눈치 좀 챙기라 말하나 사파잉은 올라오느라 너무 힘들었다며 다음은 정문으로 들어오겠다 말합니다. 7. 예의. 이렇게 매일 찾아오지만 가오랑은 선약이 있다 말하자 사파잉은 소쿨하게 어쩔 수 없다 얘기하는데요. 의외로 약속은 중요하다며 가오랑에게 넌 다녀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저녁으로 요리를 해놓겠다고 얘기하네요. 집을 나선 가오랑은 라마페아의 경호원이었으며 가오랑과 라마페아 두 사람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파잉은 좋은 친구인 것 같다 페아가 얘기하자 절대 아니라 말합니다. 그리고 라마페아는 가오랑에게 한 남자가 널 보자고 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산책 중 앞에 나타난 남자를 가리키며 저 남자는 일본인 카즈 후지타라 얘기해줍니다. 8. 경호원. 카즈 후지타가 자신에게 경호원으로 임명을 해달라고 했다며 라마페아는 가오랑에게 얘기하는데요. 후지타에게는 가오랑을 이기면 널 경호원으로 사용해본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후지타는 가오랑에게 작사를 내준다 말하자 가오랑은 폐하의 어전이라며 입을 싸물라 얘기합니다. 후지타는 대전료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며 후원자를 찾고 있었다는데요. 라마페아는 실력만 된다면 엄청난 돈을 주고 고용해준다 들었다며 가오랑에게 한판 뜨자고 씨부립니다. 가오랑은 쳐돌았냐며 넌 내가 직접 사용을 집행해준다고 하네요. 9. 일자리. 후지타는 이놈을 이기면 일자리가 생기는 게 맞냐며 재확인을 하는데요. 그리고 시작과 함께 가오랑에게 15방을 쳐맞습니다. 쓰러진 후지타에게 맷집이 한심하다며 가오랑은 사파잉을 떠올리는데요. 가오랑은 후지타에게 입만 씨부리지 말고 수련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라마페아는 너의 마음가짐이 보고 싶었다며 훌륭한 반응이라고 평하는데요. 다음 헤비급 매치도 잘해낼 거라 얘기하고 가오랑은 폐하의 바람이 곧 나의 바람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오랑이 딱 하나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진정한 강자와 목숨을 건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가오랑은 사파잉의 저녁을 대접받네요. 10. 아랍 중동의 한 길목에서 두 남자가 마주보고 있는데요. 한 남자는 어떻게 해서든 갈 생각이냐며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남자는 하사드 왕위 제1의 계승자이며 자신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견물을 넓힐 거라고 하는데요. 하사드는 제2왕위 계승자 동생 기파와 얘기 중이며 기파는 떠날 생각이라면 힘으로라도 막겠다고 합니다. 왕가의 무술로 하사드를 압박하나 하사드는 기파에게 자세도 취하지 않고 접근하는데요. 기파는 하사드를 향해 공격을 날리나 하사드는 가라테의 한 종류인 슈리테로 기파를 압도합니다. 이것이 지식의 차이라며 집을 지키는 건 너에게 맡긴다 하며 하사드는 떠나가 버립니다. 떠나간 하사드는 수련을 하는 건지 놀러 나간 건지 아랍에서 못 먹던 맥주와 고기를 먹으며 신나게 지내는 모습을 보이네요. 11. 소문 일본에서는 지명수배자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요. 성갓댐병원에서도 한 의사의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술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도는 하나부사 하지메는 입원해 있는 아이들과 휠체어를 타고 레이스를 하고 있는데요. 레이스를 마친 뒤 하나부사는 입원해 있는 노인에게 곧 가실 때가 된 것 같다며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잔업을 한다며 무언가를 조사하는데요. 무언가를 알아낸 하나부사는 원장에게 보고를 할 게 있다며 원장을 찾아갑니다. 12. 야빠리 무언가를 보고한다는 하나부사에게 원장은 병원 고위직 자리와 포상금을 제안하는데요. 하나부사는 그건 됐다며 단칼에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장이 생각은 해본 거냐며 말하자 하나부사는 야빠리 원장님은 죽어줘야겠다고 하며 뜬금없이 공격을 하는데요. 왜 이러냐고 원장이 얘기하자 하나부사는 최근 용의자 연속 실종 사건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부사는 흉악범들은 병원의 내부인을 통해 사라졌으며 당신의 친척명의 건물에서 인간 장기 공장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원장은 죽어버리고 하나부사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흉악범들은 자신이 해부학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며 사라져버립니다. 13. 1945 1945년 태평양 전쟁 후 패배한 일본의 한 소년이 광기를 보이며 어떠한 물건을 찾고 있는데요. 나라가 진 거지 내가 진 게 아니라며 미군에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를 본 암시장 거물 시라이 회장과 이 소년은 암시장 거래권을 두고 거래를 합니다. 암시장권을 가졌지만 부족한 것인지 소년은 어떠한 물건에 집착을 하는데요. 그리고 어느 늦은 밤 한 남자가 이 소년을 찾아오며 널 쳐 죽여도 되냐 묻습니다. 이 남자는 쿨의 일족이었으며 소년에게 자신은 쿨의 에리오라고 소개하는데요. 총을 쏘려는 이 소년을 에리오는 압도하지만 이 소년은 칼을 숨겨 한 번 더 반격을 합니다. 하지만 쿨의 일족에게는 역부족인 모습을 보입니다. 14. 낄낄 곧 돼질 상황인데 뭐가 그리 웃기냐며 쿨의 에리오는 묻는데요. 이 소년은 네가 날 아직까지 안 죽인 이유를 알고 있다며 네 고용인은 시라이그룹의 키바야시라고 추측합니다. 이 소년은 무슨 깡따구인지 네 고용주가 갖고 싶어하는 이 물건은 내가 갖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난 절대 죽지 않을 거라 얘기하자 에리오는 그럼 증명해보라며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시라이 회장이 나타나며 오해가 있었다며 이 소년은 살아남게 되는데요. 그리고 집착하던 어떠한 물건을 이 소년은 시라이 회장에게 받습니다. 그리고 시라이 회장은 시합은 8일 뒤라고 얘기를 남깁니다. 15. 이름 이 소년이 찾던 물건은 권원 시합에 참여가 가능한 권원협회 회원증이었는데요. 시라이 회장에게 시합 날짜를 들은 이 소년은 에리오에게 권원 시합을 들어본 적이 있냐 얘기합니다. 너만 괜찮다면 나의 격투가가 되어달라 하자 에리오는 네가 운이 다해 뒤질 때까지 해본다 하는데요. 그리고 에리오는 이 소년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 소년은 자신의 이름은 카타하라 메치도라 얘기하며 이 나라를 뒤엎을 거라 얘기합니다. 16. 중년 메치도는 날 죽이기 위해 왔던 고용자가 나리에 싸우다니 놀라움의 연속이지 않냐고 묻습니다. 첫 시합에서 모든 협회원들이 비웃어댔으나 시합을 지배하며 둘은 계속 권원 시합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요. 패배도 있었지만 현재는 쿨의 일족의 모든 기술을 쓸 수 있다며 에리오는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메치도는 사실 자신은 카미카제 조종사였다며 엄청난 확률로 살아난 자신의 운을 끝까지 시험해볼 거라 얘기를 하는데요. 에리오는 웃으며 역시 정신 나간 놈이었다며 둘은 결승 시합을 치르러 나갑니다. 17. 동지 결승 시합 전 에리오는 혹시 내가 죽으면 자신의 아이들을 너의 격투가로 써달라 메치도에게 얘기하는데요. 메치도는 사진을 보며 네 마누라 존나 이쁘다며 헛소리를 시전합니다. 그리고 그건 들어줄 수 없다며 한 서류를 보여주는데요. 이 토너먼트 계약서에는 네가 패배하면 나의 모든 자산 그리고 내 목숨도 잃는다고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너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며 둘은 호탕하게 웃어 제끼는데요.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며 결승을 이겨내보자 말합니다. 18. 진짜라고 지금까지 내용을 메치도 회장은 자신의 아들 레치도에게 설명해 주었는데요. 거기서 이겨서 내가 현재 협회장까지 왔다고 얘기해줍니다. 아들 레치도는 그거 진짜냐고 되묻자 메치도는 진짜라며 낄낄대는데요. 메치도는 그 시절이 없었다면 자신은 여기 없을 거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자신은 지금 매우 지쳤다고 말하는데요. 메치도의 송곳니를 보고 다들 도전을 해오지 않는다며 과거보다 더 강한 전율을 느끼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마시타와 오마의 만남이 이어집니다. 19. 2년
메치도는 이마이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 시합에 수고했다며 이마이를 격려해줍니다. 그리고 메치도는 가끔 자신의 집으로 놀러오라고 하는데요. 에리오는 투기자와 통화를 하냐며 이상한 놈이라고 메치도에게 얘기합니다. 메치도는 젊은 투기자인데 재미있는 녀석이라며 젊은 아이들과 어울려야 뇌가 썩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새로운 태동이 올 거를 예상합니다. 메치도와 통화를 한 이마이는 타케시는 아침부터 고기를 먹으러 가네요. 이마이의 동생은 발 부상으로 하나부사 선생에게 진료를 받고 있으며 가오랑은 헤비급을 제패 후 일본으로 방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사파잉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오마와 야마시타도 만남을 가지며 켄간 아슈라 권원 토너먼트 시합의 최강 목적을 가지고 외전 제로는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